드라마의 시그니처로 가진 변성현 감독님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스타일리시하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성현 감독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부 살인회사 MKENT 소속 킬러 한회승 역의 배우 구교환 씨입니다. 네, 구교환 씨 반갑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왠지 패션 브랜드 앰버서더 같은 느낌으로, 예.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구교환 씨입니다. 네, 한인성역. 예, 무대 옆쪽에서 잠시, 예.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MKENT의 이사 차민희 역의 배우 이솜 씨입니다. 엘리베이터 드디어 올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이솜 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MKENT 이사로서의 그 카리스마,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이솜씨 잠시 후에 다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길복순의 딸 길재영 역의 배우 김시아 씨입니다. 김시아 씨가 오늘 여신처럼,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살인 청부 업계를 평정한 MKENT 대표 배우 설경구 씨를 모십니다. 네, 문이 열리고 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설경구 씨, 이 음악과 정말 잘 어울리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설경구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킬러이자 싱글맘 길복순 역의 배우 전도연 씨입니다. 전도연 씨가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와우! 킬러 길복순. 전도연 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오늘 정말 멋짐과 카리스마를 뿜뿜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도연 씨 잠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으로 길복순만의 앙상블을 완성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박복순. 예. 자,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예. 아, 정말 멋집니다. 길복순을 빛내는 우리 배우분들. 네. 자, 네. 자, 우리 설경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구교환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정면 아래쪽. 5분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변성영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길복순을 완성한 주역분들입니다. 자, 조금만 가까이에 서주시고요. 감독님, 네, 감독님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교환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죽거나 또는 죽이거나. 정말 그 MK 소속의 킬러들과 길복순의 딸까지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6분 파이팅을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복순을 외치겠습니다. 길복순 파이팅!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다시 모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죽거나 또는 죽이거나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린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의 액션 영화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시죠? 먼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전도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길복순에서 길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민규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복순에서 길재영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민희 역을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교환 씨. 예, 안녕하세요. 한희성 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성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변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6분. 네, 이 길복순의 주역분들 지금 함께 모셨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길복순 우리 여러분들께 축하드릴 일이 있죠. 길복순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떠셨나요? 예,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예전에 불안당했었을 때 깐느 됐었을 때 제가 소감을 그때도 박경림 선배님 여쭤보셨는데 제가 얻어 걸렸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혼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못했었고요. 베를린 영화제랑 저희 영화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베를린 그런 좀 영화제 가기에 너무 장르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작품 길복순입니다. 배우분들께도 그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설경구 씨 어떠셨나요? 예, 저는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너무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너무 뭐 반갑고 좋은 즐거운 소식이었고 또 이렇게 그 공개를 하기 전에 이 영화가 이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공개가 되는데 먼저 베를린을 통해서 그 세계 관객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올까를 보는 좋은 자리였는데 저는 참석을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 갔다 와서 연락이 와서 못 가서 감독님도 아쉽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불안당 때는 깐느를 갔었고 이번에는 베를린을 갔었고 다음에 베니스 가면 되겠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짜 감독님과 우리 설경구 씨가 좋은 소식 계속 전해주고 계시고 이솜 씨는 어떠셨나요? 그 소식을 딱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저도 그 베를린에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또 많이 궁금했고 또 멀리서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맞아요. 이번 구교환 씨도 멀리서 응원을 하셨죠? 예. 어떠셨나요? 저는 갈 줄 알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예감했다.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했어요. 이렇게 예. 베를린 거리를 거닐고 있는 제 모습도 상상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작품은 가고 나는 못 가고. 예.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베를린 초청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갈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어느 영화제 어느 영화제마다 성격이 있지만 어느 영화제 한 곳에서는 꼭 길복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예. 앞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구교환 씨한테 좀 많이 제작자분들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갈 것 같은지. 예. 자, 전도연 씨는 칸 영화제는 가신 적이 있지만 베를린 영화제는 이번에 처음 가셨죠?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서 좀 저도 사실은 이 길복순이 베를린 영화제와 성격이 맞을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서 스크리닝 할 때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극장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칸의 여왕이 이제 베를린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시아 씨도 이번에 함께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는지 여쭐게요. 저의 첫 해외 영화제였거든요. 근데 저의 첫 해외 영화제가 베를린이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거기 베를린 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이 길복순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스틸 사진이 나왔었는데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감독님 현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을까요? 그 1800석이 가득 차 있는 그 되게 넓은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사실 영화를 처음 보여줄 때 되게 떨리는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쓰고 찍었던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모두가 느꼈다라는 그 공감에서 굉장히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는데 열띤 정말 환호와 호평으로 가득했던 현장 이야기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감독님 길복순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자신의 일과 자신의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킬러인 직업 여성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워킹맘이 그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또 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고민하다가 여러 킬러들과 자신의 회사와 얽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 길복순이라는 캐릭터와 이야기 자체가 배우 전도연 씨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 이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설경구 선배님이랑 도연 선배님이 같이 하신 생일이라는 현장이었었는데 그때 경구 선배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도연 선배님의 제가 되게 오랜 팬인 거를 경구 선배님이 알고 있으셔서 그 일부러 부르셨었고 그리고 그때 도연 선배님을 소개받았었어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그 이후에 연락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 어떤 작품을 같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제 오리지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럼 혹시 제 작품 제가 쓰는 오리지널 작품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시냐라고 했는데 선배님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전도연 배우를 데리고 전도연 선배님을 데리고 제가 무슨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그 너무 좋은 영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무거운 드라마였고 그리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정면 승부하기에는. 그래서 좀 돌아가자, 측면 승부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장르 영화를 선택했고 그리고 도연 선배님 필모에 그 액션 영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를 액션으로 정하고 장르부터 정하고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시나리오는 한참 했었어요. 그냥 액션 영화를 하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선배님과 만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몇 번 이제 선배님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 엄마 전도연과 배우 전도연의 간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을 키우는 직업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직업, 그러니까 배우를 킬러로 치환하면은 되게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 얘기만 계속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지금 재밌고 다양한 정보를 주셨어요. 일단 이번 작품은 정면 승부 아니고 측면 승부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설경구 씨가 계셔서 이 작품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도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르 자체를 감독님이 가장 잘하는 액션으로 해보자. 그 얘기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흥미로웠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고 사실 되게 많은 작품들을 다양한 작품들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작품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런 제의를 해주셨을 때 너무 기뻤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나리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선택해본 적이 없어서 좀 기쁘기도 했는데 반신반의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시나리오를 보고는 어떠셨나요? 일단 하기로 했는데 액션의 강도가 워낙 세서 생각보다 액션이 많아서 놀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좀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도연 씨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진짜 시청자들과 관객들은 전도연 씨 필모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탄생을 한 게 분명하네요.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자, 오늘 여기서 출사표를 또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제 액션은 내 거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자, 본격 액션 연기에 도전을 하게 된 전도연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이 무척 기대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출연 계기도 궁금한데요. 설경구 씨, 변성현 감독님과는 무려 지금 3번째 만남이에요. 예, 불안당 이후로 뭐 연달아 예. 3번째인데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변성현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장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고 그때 불안당 때 그 스태프들이 거의 또 이번에 길복순에도 같이 참여해서 또 팀워크도 좋았던 것 같고 그 세 작품 중에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화려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구 선배님한테는 그 캐스팅 여부를 안 여쭤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냥 전화를 드렸는데 네. 경구 선배님이랑 저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시나리오 시나리오 나왔나 보네라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 이틀 후에 집으로 와라고 해서 그냥 드리고 그냥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역할이다 무슨 이런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 관계가 부러울 정도로 변성현 감독님, 변성현의 페르소나 설경구 인정하십니까? 페르소나는 아니고요. 예. 그냥 자, 다음 질문. 김시아 씨. 네.
길복수는 어떤 점에 매료돼서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 그냥 모든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입체적이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재영이라는 캐릭터가 저와는 굉장히 사실 반대되는 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영이의 모습에 되게 매료가 되었고, 내가 나와 완전히 다른 재영이를 연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반전 매력을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솜 씨는 길복수는 어떤 점에 가장 끌렸어요? 저는 먼저 여성 킬러라는 소재가 좋았었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이 함께한다는 게 큰 매력적이었어서 사실은 대본 보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대본 보기 전에 결정을 하셨네요. 구교환 씨도 그렇다면 대본 보기 전에. 저는 대본을 읽었습니다. 네. 그 페르소나 자리가 비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 내가 갈까? 예. 혹시나 후보로 하면 네네. 농담이고요. 그냥 시나리오 읽으면서 지문들이나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관객으로서도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될까라는 호기심도 생기고 변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해도 되나요? 아니요. 처음 하셨는데. 변성현 팀에 대한 어떤 그 관객으로서의 그 신뢰와 그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나 역시도 변성현 감독님 작품의 팬이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길복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배우분들 모두가 시나리오에 일단 큰 매력을 느꼈고 함께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에 대한 또 믿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대답들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실 길복순 속에 캐릭터들이 워낙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성현 감독님이 전작들에서도 캐릭터들의 워낙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스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지금 저대로 반찬 가게로 가실 것 같은 느낌인데, 저 호남선 아니고 남행선, 얼마 전까지 정말 러블리한 매력을 가진 반찬 가게 사장님이셨는데, 아니 어떻게 청부 살인회사에 또 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렇게 이 길복순 오픈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었는데, 어떻게 그 일타 스캔들하고 좀 겹쳐서 사람들이 남행선에 이중 생활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막 댓글에 보니까 김선영 씨 어떡하냐고,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감독이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많은 건 좋은데 이 댓글들을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놀라야 될지. 네. 성공률 100%,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킬러 길복순 캐릭터, 그것도 전도연 씨가 연기했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킬러인데 반대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사실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직업의 킬러는 아니지만 저를 봤을 때 저도 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와 그리고 배우로서의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그걸 진짜 업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네. 예,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셨다. 자, 과연 전도연 씨가 그려낼 킬러이자 엄마로서의 그 두 가지 얼굴 가진 캐릭터 길복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불안당부터 킹메이커, 자산어버, 최근 유령까지 정말 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매력적인 다양한 매력과 흡인력 있는 인물들을 우리 설경구 씨가 계속해서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차민규는 청부 살인 업계를 평정하고 룰을 만든 업계 최고의 회사 대표로 나오십니다.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청부살인 업계 최고의 회사인 MK 엔터의 대표입니다. 그 이 MK 회사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청부살인 회사를 다 아우르고 그들에게 그 룰을 내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대자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길복순한테만은 항상 예외를 두고 어떻게든 옆에 두려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길복순이 망설여졌을 때 어떻게든 칼로라도 제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길복순과의 관계는 사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회사 대표와 직원이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길복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네, 그 17세 처음 만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스승이 되고 이끌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구원자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길복순 앞에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길복순 앞에서는 속도 좁아지고 또 룰도 길복순한테만 예외로 둘 정도로 눈먼 사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액션이 굉장히 강한 영화긴 한데 저도 물론 액션이 있습니다만은 차민규는 길복순에 대한 어떤 멜로로 저는 접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액션보다는. 자, 불안당의 임시완 씨에 이어서 애절한 그 로맨스 멜로 접근을 한 우리 설경구 씨가 그려낼 차민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네, 영화 미스백부터 우리 집 그리고 킹덤 아신전 고요의 바다까지 정말 늘 새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죠. 우리 김시아 씨 길복순의 딸 이번에 길재영 역할인데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길복순과 단둘이 살고 있고요. 이제 점점 재영이한테 비밀이 생기게 되면서 엄마와 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춘기 15살 소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안 느껴지는데 과연 작품에서 또 재영이는 어떤 모습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이전에 보여줬던 캐릭터들과는 좀 사뭇 다른 역할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도 본인과도 정말 다른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자, 비밀이 생기자 엄마와 거리를 두는 길재영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재영이는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재영이의 말투부터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제 동생이 재영이랑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동생을 많이 관찰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감독님이랑 도연 엄마께서 원래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바꿔보면 어떨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일부러 살도 더 찌우고 막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도움을 주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길재영 캐릭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신에 도전한 우리 김시아 씨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당당한 매력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부터 열혈 검사로 정말 끈질기게 쫓았던 모범 택시, 항일 조직 스파이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유령까지 정말 멋있는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이솜 씨. 예, 이번에 차민이 어떤 인물이에요? 민희는 MK 대표 차민규의 동생이고요. MK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유난히 오빠에 대한 애정이 크고, 또 그 소속 킬러들 중에 유별나게 관대한, 길복순에게 관대한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사건건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입니다. 길복순을 견제하는 인물. 네. 근데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변화를, 파격 변신을 주신 것 같아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단순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죠. 네, 차민이. 단순하지만 알 수 없고 좀 예측 불허한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었는데 민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감독님께 의지를 많이 했고 감독님의 그 날 것 같은 디렉션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더 신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측 불허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독님의 방향성을 따라갔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의 즉흥적인 디렉팅과 그리고 이솜씨만의 당찬 매력이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자, 반도부터 모가디슈, DP, 괴이까지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변주하는 연기 장인이죠. 구교환 씨. 자, 이번에 길복순에서 맡은 한희성 어떤 인물인가요? 한희성은 그 길복순과 같은 직장 동료고 그리고 굉장히 인정 욕구가 좀 강하고 그래서 근데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그 궁금한 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제 길복순 선배랑 소주 한 잔도 서로 하는 사이고. 그러면서 또 의견을 네. 나누고. 네.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네.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그 역할이 그쵸, 희성이가 네. 예. 업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실력은 사실 완전 A급인데 C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희성 캐릭터는 감독님께서 우리 배우 자체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들었어요. 구교환 씨 알고 계셨나요? 교환 씨를 염두에 두고 쓴 걸로? 저를요? 네.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정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님께서 본인을 염두에 두고 썼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감독님 본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넣었다, 이 캐릭터에. 자화상이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첫 미팅 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 그래서 감독님을 계속 이제 지켜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가끔 이제 어떤 디렉션이나 어떤 철학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실 때의 모습들이 있으세요. 그 패기가 있으신데 네. 그 패기를 조금 한희성한테 좀 담으려고 했었고,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어떨 때 보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안타까움도 그런 모습. 희성에게 녹여내고 싶었고. 감독님이 네. 내 모습이 좀 있다, 투영했다라는 말 듣자마자 그때부터 관찰을 엄청 하셨군요. 아니 포기했어요 하다가. 포기했다?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몇 가지 이제 네.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고 받았다. 네. 이 얘기를 좀 감독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투영한 거는 제가 말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되게 혁명적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실과 굉장히 타협하길 좋아하고 행동은 그 다음에 자본을 쫓아가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해도 저는 되게 모순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20대 때 현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한희성에게. 네. 우리가 또 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겪는 일들, 하지만 이제 본인이 겪었던 거를 좀 거기에 투영시켰다. 오늘 알게 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구교환 씨 맞습니까? 아니요, 사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감독님 항상 그렇게 어떤 기분 좋은 저항 정신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이 됐죠, 감독님은. 좋습니다. 아마 작품을 보면서 두 분이 또 동시에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자, 구교환 씨 아주 강렬한 눈빛이 담긴 한희성 어떤 모습일지 우리 기자님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각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한 명 한 명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모순, 그리고 이중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더욱더 매력적이게 다가오고요. 또 배우분들께서 새로운 변신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길복순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우분들과 제작진의 그 치열했던 현장,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만나보실 수 있게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문제는 죽이지 않을까? 호러한 작품만 할까? 반드시 틀어야 할까? 아니면 죽이죠. 역시 스타일리시합니다. 예, 살벌하면서도 그리고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캐릭터들의 관계와 다채로운 액션으로 복합 장르의 재미를 모두 갖춘 작품 길복순입니다. 자, 감독님 전체적인 세팅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히 이제 용어들이 청부 살인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이벤트 회사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품이라고 부르고 슛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런 설정들이 다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예, 일단 그 킬러 회사라는 것 자체가 그 존윅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좀 많은 영화들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새로울 건 없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소스를 좀 가미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굳이 얘기하면은 그 배우와 영화 현장의 이야기를 좀 따왔어요. 그리고 더 얘기하면은 전도연 선배님 그리고 또 설경구 선배님에 대한 존경에 대한 이야기로 킬러를 배우랑 좀 치환을 시켰는데, 그 영화 대사에 그 킬러들을 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킬러들을 배우로도 치환을 했는데,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이솜 씨가 그 오빠인 차민규와 하는 대사인데, 그 오래된 칼들은 날도 무뎌지고 그리고 이제 쓸모가 서서히 없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복순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규가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무딘 칼이 더 아프다라고 그러는데, 그 대사는 사실 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 전도연 설경구 선배님에 대한 제 환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녹여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티가 안 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좀 꼭 밝혀야겠다 싶더라고요. 감독님 얘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지금 티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이 이제 두 분을 향한 마음, 예, 어떤 마음인지가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마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그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킬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액션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성현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길복수는 어떤지 궁금해요. 연출하면서 가장 공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근데 사실 그 액션은 물론 이제 저희 무술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그리고 미술 감독님과 되게 같이 오래 공들이고, 물론 배우분들도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가장 공들였었던 거는 그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의 그 캐릭터, 뭐 복순이에게는 성장 영화일 수 있고, 그 민규에게는 멜로 영화고, 그리고 뭐 시아 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영화, 근데 반대로 딸이 엄마를 교육시키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그런 캐릭터들과 배우들한테 더 신경을 더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또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묶는데 어떻게 좀 영화가 좀 뻔뻔해져야 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끔은 사실처럼 보이게 찍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또 만화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 연결 지점 고리들을 찾는 게 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채로운 액션에 우리 또 가족 이야기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복합 장르의 재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MKENT가 청부살인 회사기 때문에
업체이기 때문에 액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도연 씨, 이번에 난이도가 그 선 공개된 영상만 봐도 엄청나던데 어떠셨나요, 액션? 되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저한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꼭 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제가 액션 배우랑 같이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들은 연습도 많이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사실은 동작보다 어떤 감정이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액션을 찍는 방식이 잘라서 찍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무섭지만 또 해냈을 때 어떤 쾌감도 굉장히 컸고요. 예, 그런 생각들이 감정들이 좀 많이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설경구 씨, 전작에서 이미 사실 굉장히 멋진 액션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 로보담이라는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겪어보는데, 그거는 그 계속 연습을 해서 로보담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장비 세팅에도 뭐 1시간 정도 걸리고 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액션을 해야 돼요. 자칫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금방 말한 것처럼 감정이 없어서 이 조금만 빗나가도 로보담이 사람을 치워버리면 그건 진짜 대형 사고라서, 예, 그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액션이 굉장히 격한 액션이고, 네가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인데 이상하게 촬영 현장은 되게 흥미롭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유쾌하게. 예, 저도 뭐 스크린으로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액션이 저희 영화의 액션이 되게 경쾌하더라고요. 예, 살벌한데 경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다 계산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또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신 설경구 씨였고요. 자, MK 소속의 정말 A급 킬러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구교환 씨, 액션 연기 하시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전에 미리 이제 그 액션 리허설을 하고 액션이라기보다는 안무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기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팀플레이처럼 각자 이제 안무를 짜서 서로 그거를 춤추듯이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에 이제 함께 이제 했던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랑 기억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다 함께했던 협업이 즐거우셨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세 분이 그려낼 액션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진짜 배우분들이 이렇게 그 합부터 시작해서 그 로보답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멋지게 액션을 해내는 모습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포기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왜냐면 배우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는 액션 영화 찍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편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도 오히려 한 번만 더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는 액션 영화 찍지 맙시다라고. 정말 안 찍으실 건가요? 액션이 장르이고 그 액션이 주가 되는 영화는 정말로 좀 안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곧 또 저랑 액션적으로 만날 것 같은.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감독님이 치열한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너무 치열하게 이걸 해내는 모습이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액션도 액션이고 드라마도 드라마인데 이 배우들의 그 배역들의 관계성도 굉장히 하나의 또 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사실 최고의 호흡들을 많이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연 씨는 설경구 씨와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물에 이어서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다시 만나셨는데. 생일. 아, 생일. 생일. 굉장히 든든했죠.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제가 좀 산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크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늘 이렇게 옆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그리고 이 길복순에서는 훨씬 더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설경구 씨는 어떠셨어요? 뭐 전도연은 전도연이죠. 예. 전도연입니다. 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연은 전도연이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액션, 특히 이제 액션 장면을 옆에서 봤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쓰럽고 막 걱정되고 그런데 넘기더라고요. 그 한계를 자기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연이구나. 그리고 뭐 그런 말을 했죠. 너가 아니면 못해 이어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정말 생일 이후에 4년 만에 만나신 건데 네. 전혀 다른 캐릭터로 또 만나셔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시아 씨께 여쭙게 이번에 엄마가 전도연 씨였어요. 어떠셨어요? 도연 엄마.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도연 엄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진짜 친엄마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정말 좋았고 일단 뭐 얘기해도 돼요? 네? 진짜예요 엄마 진짜. 그래가지고 연기적인 부분도 그렇긴 한데 또 그 연기 외적인 부분들도 다 같이 고민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짜 엄마를 너무 많이 믿고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하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설경구 씨 지금 뭐 첨언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뭐 첨언이 아니고 참고로 시아 씨의 여동생이 생일 때 저희 아이로 나온 맞아. 예, 김보민 그지? 시아 씨의 동생. 이 집이랑 좀 연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매. 예. 자, 그리고 여기 모녀 관계가 있다면 오누이 관계가 있죠. 이솜 씨와 설경구 씨가 이제 오빠 동생 오누이로 이제 출연하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이솜 씨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남매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과감한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저기 민규 얼굴에 발로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별로 긴장을 안 했을 건데 제가 워낙 선배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그냥 과감하게 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배님 배려에 용기 있게 해봤는데 네, 발끝이 떨리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 만나볼 수 있네. 그 떨리는 발끝? 아주 미세해서 저만 느낄 수도 있을 것 정도로.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편안하게 현장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모녀 그리고 오누이 그리고 직장 선후배 우리 전도연 씨와 구교환 씨는 선후배인데 구교환 씨가 전도연 씨에 대해서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표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일 익숙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냥 제가 축구 선수에게 선수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 그래서 폼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클래스들은. 그리고 같은 반이 된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영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하다. 전도연은 메시고 호날두다. 손흥민이다. 레퍼런스가 없는 분이시죠. 레퍼런스가 없다. 그 정도로 클래스는 영원하다. 어떠셨어요, 전도연 씨는 구교환 씨와 함께?
재밌었어요. 굉장히 엉뚱한 분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되게 이렇게 말씀도 잘 없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엉뚱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희성이란 캐릭터한테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엉뚱한 매력이. 네. 그래서 더욱더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구교환 씨를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렇게 뚜렷한 개성을 가진 배우분들을 정말 다이나믹한 케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잖아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그 푸른포트에 그 가이드 대답이 계속 있다가 여기만 없네요. 저희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안 보고. 근데 근데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좀 당황해서 시간 끌고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신 기억에는 같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그 촬영 외에 기억에는 끝입니까 설마? 계속 마셨어가지고 그게 진짜 지금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이 촬영을 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원래 현장에서 좋지 않으면 그냥 끝나고 바로 집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지방 촬영이어서 집에 갈 다음날 또 아침에 모여서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아니요 좋아요. 제 실력을 키워주시려고 일부러 우리 변성현 감독님께서 그 정도로 일 외에도 계속 함께했던 배우분들과의 추억입니다. 원래 제가 뭐 킬러가 돼본 적은 없지만 그러고 나서 동료들과 선술집에서 한잔하면서 그날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촬영을 마무리하고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한잔했을 때 그 기분, 그 지금 장면이 저한테는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함께 또 의지를 다지고 다음날 촬영에 임했던 설경구 씨 지금 떠오르시죠? 자, 우리 길복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품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질문,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중앙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캐릭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면이나 외면 변화를 좀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연기를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 액션이 정말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제일 많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겉과 속, 킬러일 때의 모습과 엄마로서의 모습은 사실 제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거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감독님이 좀 얼굴 방향에 따라서 왼쪽 얼굴과 그리고 오른쪽 얼굴 이렇게 각을 나눠서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여주려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필모 사상 가장 액션이 많은데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은 사실 마음은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었어서 조금 몸이 고장나더라도 더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저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좀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궁금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역시 중앙 살짝 앞쪽으로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네. 저 영화 잘 봤고요. 일단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슬로우 모션하고 그 카메라 로테이션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뭔가 오마주한 부분이나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적인 이름들을 많이 다는데요. 뭐 옥자라든가 아니면 뭐 정이라든가 이제 이번에 길복순인데 이런 이름을 다는데 뭔가 조금 의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름을 단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전도연 배우님하고 설경구 배우님한테
배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설경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랑 이제 세 번째 작품을 하시고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첫 번째 작품을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그 감독님의 스타일이 어떠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오마주 또는 영감받은 작품. 예, 저는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늘 스콜세지의 영화들을 늘 보고 시작을 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영화 보면서 타란티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경고 선배님과 도현 선배님을 너무 좋아했던 게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흉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액션 장면 같은 부분은 제가 이명세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을 조금 뭐 너무 격차가 커서 감히 따라하진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넷플릭스. 네, 이름. 뭐 정이라든지 예. 옥자라든지. 근데 사실 복순이 이름은 이거는 이름을 못 정했었어요. 아니 딸 이름인 재영이라는 이름을 제가 썼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나리오를 딱 쓸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들을 좀 쓰는 편인데 재영으로 쓰고 도현 선배님이랑 이 시나리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도현 선배님 고모님이신가요? 이모님이신가요? 연락이 왔는데 복수님은 이렇게 뜨는데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 이름으로 꼭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선배님이 본인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또 반항심이 들어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고 일단 써서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성이 길이 되니까 거기 중간에 그 칼 모양이 착 되면서 길복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모님 알고 계십니까, 전도연 씨? 네, 이모한테 이야기 드렸고요. 굉장히 영광이라고. 근데 하기 싫다라기보다 뭔가 이 복순이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되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이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역할과 킬러와 엄마와 네, 그래서 복순이라는 이름은 좀 예스럽기도 하고 좀 귀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맞는지를 좀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반항심을 갖게 해줘서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 처음 해보셨어요, 변성현 감독님과는. 네. 어떠셨나요? 좀 물론 제가 연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많은 작품들을 했었지만 그게 항상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현장을 기대를 하고요. 근데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저는 좀 현장에서 여태까지 작업은 조금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지를 지켜보고 내 감정이 다른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변성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동선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얼굴 각도 움직임까지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배우가 움직여야지 되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좀 재미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원하는 동선 안에서 명확하게 감독님이 원하는 뭐 얼굴 각도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했을 때 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고 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배우가 감정이 이런데 이렇게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첫 촬영 때 좀 감독님한테 좀 컴플레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그런 작업 과정이 좀 재미있어졌죠. 그래서 감독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인정을 하게 되는. 네. 설경구 씨는 이번에 세 번째 작업이었는데. 네, 뭐 저는 그 전도연 씨가 지금 말한 거를 불안당 때 좀 느꼈던 거고 이제 세 번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 프리 때 이 콘티 작업을 엄청나게 해요. 그 콘티를 보면 영화가 보일 정도로 두 번, 세 번 작업을 할 정도로 일단 프리 과정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들어가면 이 촬영을 그 콘티 위주로 많이 찍는데 물론 첨가되는 커트도 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콘티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영화가 완성된 걸 보면은 거의 현장 편집이 거의 본편일 정도로 이렇게 커팅되거나 하는 장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 이번 길복순 같은 경우도 편집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편집 그 자체가 그냥 거의 저희 본편이어가지고 아무튼 그 촬영 영화 찍을 때랑 술 먹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예.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영화 찍을 때와 술 먹을 때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 기자님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아까 기자님께서 전도연 배우와 설경구 배우, 그리고 설경구 배우와 전도연 배우 그랬잖아요. 근데 두 분의 성을 따니까 설전이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설전을 막 펼치다가 바꾸면 전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설적인 배우로 만들어준 우리 변성현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샛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먼저 김시아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 동생에게서 가져온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캐치해서 재영이에게 녹여내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솜 배우에게도 같은 소속이지만 전도연 배우를 견제하는 인물인데 두 배우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호흡을 맞췄는지 케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구교환 배우에게는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 오늘 굉장히 멋있으신데 혹시 드레스 코드를 따로 전달을 받으셨는지 이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 혹시 최우식 씨랑 친하신가요? 예, 농담이고요. 메일을 못 받으셨는지 구교환 씨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 질문을 기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블랙이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킬러, 예, 이제 ENT 우리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게 입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날이니까. 잘 어울립니다. 오늘 포인트를 제대로 주셔서 오늘 딱 보고 모든 분들의 의상을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차. 넷플릭스에서 함께하는 야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우리 이솜 씨가 전도연 씨가 굉장히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솜 씨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호흡이라든지 따로 이야기한 부분 전도연 배우와. 미니가 저는 길복순을 좋아하는 모습과 또 견제하는 모습이 공존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워낙 선배님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가장 많이 의지를 했었고 상의하고 네, 상의하고 또 앞에 선배님이 잘 너무 이끌어 주셔서 네, 그렇게 베테랑들 사이에서 그냥 믿고 따랐다 하는 믿고 그런 따랐습니다. 대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역할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도연 씨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해서요.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시아 씨, 사실 저도 아까 이거 여쭈려다가 또 동생이 지금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어서 안 물어봤는데 어떤 부분을 정확히 착안을 한 겁니까? 좀 말투가 살짝 틱틱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말투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말투를 좀 가져오려고 했었고 또 이제 막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랑 동생이 막 자기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하는 뭐 행동이라든가 표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재영이가 엄마랑 이야기할 때와 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때와 이런 걸 좀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애들 톡할 때 절대 말 걸면 안 돼요. 네. 저기 정말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도연 씨 너무 알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또 혹시 마지막 질문 또 있으신가요, 기자님들? 계시면 네, 질문. 네, 여기 중앙에 맨 앞쪽에 네. 마이크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전도연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우선 감독님께는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특별 출연하셨는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전도연 배우님은 함께 액션 호흡 맞추셨었는데 좀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예,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전화 한 통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제가 그 도연 선배님이랑 상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원래 그 일본인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서 그 입국을 하려면은 격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여서 좀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선배님께 어떤 좀 그래도 되게 이 킬러를 제가 배우에 치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탑 배우 분들 중에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아는 배우분들도 없고 그래서 선배님이랑 상의를 드렸는데 선배님이 고민하시더니 그 황정민 선배님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해주기만 하면 너무 좋죠라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냥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시나리오 읽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아니라 문자 한 통이었어요. 문자 한 통에 전 다음날 아침에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네, 그리고 황정민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야말로 너는 내 운명이네요. 네. 함께 액션 연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이제 앞에 그 좀 이야기를 보충하자면 사실은 그 오다시니치로 여기 되게 특별 출연이라고 하기에는 액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선뜻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만류했죠. 대본을 보고 결정하셔라. 그랬더니 봐도 할 거고 안 봐도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주셨죠. 그리고 액션을 했을 때 제가 좀 다른 촬영 때문에 해외에 계셨다가 액션 연습 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황정민 씨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제가 조금 배려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황정민 씨가 1시간 일찍 와서 하고 계셨고 이제 제가 갔는데 황정민 씨가 저를 리드해 주셨죠. 그 정도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액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액션 합이라 그러죠. 합을 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인데 황정민 씨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보더니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좀 황정민 씨를 배려도 하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촬영할 때도 굉장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네, 그게 첫 액션씬 촬영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좀 배려해 주면서 제가 조금 민망하기도 했죠. 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황정민 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너무 감사해요. 전도연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길복순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연 씨부터. 네. 길복순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그 블랙 코미디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 대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관객들이 다 즐겨하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예, 저는 그 베를린 영화제 참석은 못했지만 그 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첫 상영 때 1800석에서 어떤 반응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독님이 그 반응을 기대하고 썼던 반응 그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이 정확히 딱딱 웃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글쓴이가 자기가 의도대로 반응이 온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그런 반응만 봐서도 이 넷플릭스로 이렇게 190여 개국에 공개가 되는 거에 되게 기대가 있고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아 씨. 그 각각의 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케미를 기대해 주셔도 좋고, 정말 뭐 액션이면 액션, 스토리면 스토리,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으니까요. 길복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 씨. 네, 전 세계 동시 상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과 설레임이 전달할 거에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고,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교환 씨. 네, 이렇게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 그리웠던 풍경이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성현 감독님. 네, 일단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소개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복순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길복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셨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크를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단 앞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션지 화보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의상도 그렇고, 네, 본인의 이름이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서셔서 6분 먼저 이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시선 정면 쪽을 봐주시고요. 이쪽 살짝 오른쪽. 네, 시선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정면 쪽, 왼쪽을,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다 같이 인사를 드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등장하셨을 때 타셨던 엘리베이터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릴 때도 6명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청구 살이 넘치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자, 엘리베이터 문 닫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CCTV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트도 해주시고요. 네, 우리 길복순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모습 엘리베이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